자, 첫 번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구 변호사님은 그 또 변호사시고 또 정치 경험도 이번 네. 선거를 통해서 해보시고 또 그간에 또 단연간 또 우리 종편 등에서 이제 정치 평론을 해 오셨는데 네. 일단 판사 출신인 나경원 후보가 저런 식의 그 뭐 본인은 이제 그 부당한 패스트트랙 기소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법무부 장관에게 할 만한 거다. 이런 주장인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판사 출신이더라도 업을 떠나면 그냥 일반인 돼 버리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저는 지금 이제 재판을 항상 하면서 방송을 이제 한두 번 뭐 이 정도만 하잖아요. 그게 뭐 업을 떠나면 말하는 게 뭐 방송에 약간 영향을 받거나 이런 게 싫어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필드에서 재판을 안 하면 감이 금방 떨어져요. 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예. 재판 안 하시고 방송만 하시는 변호사님들은 정말 틀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그래서 그렇거든요. 근데 정말 아예 변호사나 뭐 이런 법조인의 영역을 떠나서 정치인으로 가서 몇 년 지나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옛날에 경험 좀 있다 치지만 법조적인 그 마인드가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법률적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논란이 시작됐던 게 왜 법무부 장관이 구속 못 시켰냐. 예, 그러니까. 되도 않는, 정말 예. 법적으로 완벽하게 틀린 얘기 가지고서 예. 그럴 것 같으면 상권 분립 뭐하러 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요. 사법부까지 통제를 해버리지. 판사가 기각했는데 예. 오히려 한동훈의 업적이라는 건 그 180석 갖고 있는 절대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가지고 예. 헌정사 최초로 당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게 대단한 업적이잖아요. 예, 말로 예. 설득을 한 거예요. 장관의 역할은 국회에 가가지고 체포 동의안을 설명해서 설득하는 건데 예. 설득이 됐어요. 네. 그러고 나면은 영장실질심사에 가가지고 오롯이 판사가 결정을 하는 건데, 네. 그럼 법리적으로 그 판사, 유창훈 부장판사가 옳게 했냐 틀리게 했냐 이거 가지고 법리적인 공방을 벌이는 게 맞지. 그렇죠. 유창훈 부장판사를 뭐 법무부 장관이 위해서 뭐 지시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성립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네. 한 게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는 정말 너무 말이 안 되는 네거티브고,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랬는데, 이게 지금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나경원 의원께서, 후보께서 네. 정말 이게 진짜 그냥 정치인의 언어지 법률가의 언어는 아니다. 그래서 공소 취소에 대해서도 언급하신 부분 있잖아요. 한동훈 후보의 말이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정확해요.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그거를 거절했으니까. 그렇죠. 거절했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도 산 거예요. 그럼요. 그걸 받아들였으면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큰일 나요. 둘 다 처벌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청탁금지법으로. 바로 딱 거기서 거절해줬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도 살고 한동훈 후보는 공적으로 정말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던 거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또 이제 쟁점이 있는 게, 나경원 후보가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이제 플러스가 되냐 마이너스가 되냐 이제 여기에 꽂혀 있으니까 무리하게 내 개인 사건이 아니었다. 근데 뭐 거기에 포함이 돼 계시잖아요.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나하고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선처를 뭐 구하는 정치적인 의미였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궁색하고, 그리고 뭐 억울한 문재인 정부의 무도한 탄압에 맞서 싸운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피해자라서 주장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기소돼 있어요. 네. 숫자는 적지만 같이 기도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같은 재판에서 국민의힘 쪽만 싹 공소 취소를 해줄 순 없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쪽도 빼줘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면은 자기는 피해자라서 주장하는데 그게 모양새상 민주당도 같이 빼주면 민주당 가해자잖아요. 네. 자기 논리에 의하면. 그렇죠. 피해자 가해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무슨 타협이나 협상이나 인정이나 이런 거 없이 법무부 장관 보고 그냥 우리는 피해자인데 어쨌든 우리 빼야 되니까 가해자랑 같이 빼주세요. 이건 또 논리가 안 맞잖아요. 안 맞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의 영역이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는 또 대단히 착각하는 게,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해서 또 재미있었는데, 뭐라고 지적했죠? 그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 살려줬다. 왜냐면 나경원 후보가, 우리 이제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검사님이나 판사님한테 선처바랍니다라고 호소하잖아요. 네. 앞에서도 하고 뒤에서도 하고 탄원서도 내고, 그거는 법적으로 똑같아요. 법적 의미가 똑같아.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건데, 네. 한번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이렇게 지금 사람들 보는 앞에서 누구를 따귀를 때려요. 네. 폭행죄잖아요. 그렇죠. 누가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따귀를 때려요. 네. 폭행죄잖아요. 누가 보는 데서 하든 안 하는 데서 하든
그냥 행위를 놓고 판단하니까 판단은 똑같아요. 그렇죠. 공적인 영역에서 나경원 의원이 SNS로 공소 취소가 이건 바람직합니다라고 의견을 올린 거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1대1로 얘기를 하거나 법적인 의미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한동훈 후보의 말이 맞아요. 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있죠. 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1대1로 해가지고 일반 국민은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지적이 가야 되는데 나경원 후보가 그거를 지금 다 벗기 위해 가지고 자꾸 하는 게 다른 의원들까지 살려주려고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가 얘기했다. 근데 청탁금지법에는 제3자에 대해서 청탁을 넣으면 그거는 과태료 위반 사안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내 거에 맞습니다. 대해서 부당하니까 선처해 주세요라는 거는 억울한 마음에 앞에서도 할 수 있고 뒤에서도 할 수 있고 거기까지는 이제 거절하면 더 이상 문제는 안 되는데 만약에 제3자에 대해서 청탁을 넣으면 이거는 그때부터 바로 문제가 돼요. 적어도 과태료, 거기에서 행위가 더 문제되면 이제 벌금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제3자에 대한 건 브로커가 개입될 수 있는 그렇죠. 그렇네요. 뭐야? 브로커야? 왜 제3자 걸 네가 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법에서 금지예요.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지금 자기에 대한 정치적인 이런 불리함을 벗기 위해서 아예 내 거에 대한 게 아니라 제3자 거를 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법적으로는 지금 저한테 과태료 매겨주세요 이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글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공소 취소를 그 청한 것도 법리적으로도 안 맞는 거였지만 그렇죠. 정무적으로 보더라도요. 그 패스트트랙 사건이 언제 발생한 겁니까? 문재인 정권 때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무더기 기소가 이제 이루어진 거죠. 무더기 기소가 이루어져서 그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가 정권 교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정권이 교체됐다 해서 아까 우리 구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의원들만 공소 취소를 한다? 그럼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정권이 최소한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이 헌법 정신을 깡그리 반헌법적 폭거를 저질렀다. 엄청난 그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정무적으로도요. 조금 빵점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한동훈 후보가 이 방송 토론에서 솔루션을 제시를 했잖아요. 이 쌍방 간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처벌 불허. 그렇죠. 이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의원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거꾸로 이제 국민의힘은 또 소수이긴 하지만 같이 또 기소돼갖고 재판받는 그래서 이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거를 재판부에 전달을 하고 또 우호적인 사회 여론을 조성해서 다시는 이렇게 국회에서 이런 추한 모습 보이지 않겠다. 뭐 대국민 선언 약속, 이게 여야가 같이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정확한 거예요. 법무부 장관한테 뒤로 공소 취소를 요구한다? 아니, 수사지휘권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추미애 장관이 엄청나게 잘못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정권이 무너졌고. 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수사지휘권은 쓰지 않겠다라고 공약으로 내세우셨어요. 그래서 공약으로 온 거를 법무부 장관이 그대로 충실하게 따랐던 건데 이제 와서 왜 추미애처럼 안 합니까? 이제 원캠프에서는 막 그런 거 가지고 지적하는데 네. 추미애처럼 할 거 같으면 민주당 가야죠. 민주당에서도 정말 추미애의 그때 행동을 옳았다고 오롯이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좀 많이 쪼그라들었거든요. 그런데요. 근데 갑자기 네. 후보 간에 이렇게 뭐 치열해지고 나니까 추미애가 옳았다는 건가요? 그럼 전 진짜 뭐 그거 보고 깜짝 어이가 놀랐- 없었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왜 한동훈이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처럼 안 했느냐. 추미애처럼 막무가내로 하면 이거 다 공소 취소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냐. 추미애가 모범인데 너는 왜 거기에 따라가지 않았냐.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일단 어. 윤 대통령께서 그거는 잘못됐다. 그거 네. 안 한다라고 공약으로 내세우셨기 때문에 그랬죠. 그건 오히려 윤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고 공격하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런 논리라면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나서 법무부 장관한테 내 사건 다 공소 취소해 그거 어떡하실 거예요? 그건 법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보수주의자들은 그렇게 막무가내로 안 합니다. 법 원칙 안에서 정말 룰대로 싸워도 우리가 이긴다라는 보수의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와가지고 추미애처럼 왜 안 하냐?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보수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아 이건 법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윤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서도 안 되는 것이니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럼 정치인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자기들끼리 대타협을 이루고서 처벌 불원을 넣어준 다음에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도 판사가 얼마나 반가워할지 몰라요. 그거를 그렇죠. 아 나도 부담스러운 사건인데 그렇죠. 화해를 해왔네. 그러면은 선고 유예해주면 아무도 이거 흠집 안 나고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정치의 영역에서 전혀 풀 생각 없이 예. 법무부 장관한테 뒤로 해가지고 공소 취소를 요구한다? 예. 이거는 정말 문제를 크게 만들고 정말 만약에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만약에 그걸 받아줬다? 뭐 한동훈 후보가 그럴 사람도 아니니까 여기 잘 끝났지만 누군가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거 정권 무너지는 얘기예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트 트랙은 이제 그 민주당이 당시 몇몇 그 소수 야당들하고 힘을 합쳐서 이제 공수처법하고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걸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시에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의 원내 전략이 과연 옳았느냐? 그 지적이 그때 무수히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감독님, 그 홍준표 당시 지금 대구시장, 그 당시에 이제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저 때는 국회의원이었나요? 이 나경원이 임기 말, 그러니까 원내대표 임기 말에 또 다시 엉뚱한 합의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뭐 저런 글을 올렸는데 저 이제 그 페이스북에 저거를 2019년 11월에 올린 겁니다. 근데 그 페이스북에 글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나경원 당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덜컥 저거를 심상정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계특위에서 저거를 논의하자고 그걸 합의를 해준 거예요. 네. 선거법하고 뭐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일단 첫 단추가 좀 잘못 깨었다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도 그 기사 뭐 밑에 부분 이렇게 올릴 수 있나요? 여하튼 이 공수처법과 선거법 현실적으로 당시 자유한국당의 의석으로 둘 다 막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전략적 판단을 해서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꼭 막아야 되는 그런 전략을 취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기 그 다른 민주당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과 다른 이쪽 사람들도 예 자유한국당 보고 이 들어와라 협상을 하자 그랬는데 아예 둘 다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한 거예요. 보이콧을. 그래서 합리적인 해법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저기 나오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막으라고 하면은요. 공수처법은 내주더라도 왜 그렇죠. 공수처법은 나중에 나중에 정권 폐지하면 교체해가지고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선거법은 한번 바꿔놓으면 절대 안 바뀌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게 취사 선택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수처법을 내주고 선거법은 이제까지 관행대로 여야 합의 의석수와 무관하게 여야 합의로 처리된 그 전통과 관행에 입각해갖고 저거만큼은 막았어야 된다. 맞습니다. 당시 저는 저 때 그 홍준표의 말이 맞았다고 봐요. 그건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다 놓쳤잖아요. 다 결국. 놓친 거죠. 밖에서 투쟁도 국민들의 마음도 얻지도 못하고. 명분 실리 다 놓친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 첫 단추에 장동혁 의원 들어가서 네. 하듯이 네. 그때도 들어가가지고 했어야죠. 주고받고 해가지고 유리한 거 그나마라도 아니 의석수에서 밀려가지고 표대결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안 되죠. 그거는 산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풀어가지고 정말 절벽 끝에서라도 하나 얻어올 수 있는 게 그게 정치력인데 밖에서 정말 그 빠루였나요? 빠루. 그거 들고 사진 몇 개 찍혀서 비호감 쌓이고 얻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럼 저 투쟁이라는 거는 득점이 없었던 거잖아요. 정치의 영역에서 저거는 홍준표 지금 시장의 말이 맞았던 것 같은데 참 그러니까 정치가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 때는 또 저렇게 비판하다가 또 지금은 막 또 지지한다고 또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3대 1로 당하고 자기들은 화합하고 한동훈 후보는 화합 못하네 이렇게 하는데 그 각각의 사람들 간의 관계를 보면은 진짜 쌈박질 많이 했었어요. 심지어 홍준표 시장은 옛날에 나경원 후보한테 네. 분칠이나 하는 정치인은 절대로 맞아요. 요직 맡으면 안 된다고 완전 여성 비하적인 발언까지 해서 완전히 깨졌었던 것 같았는데 또 지금은 또 뭐 지지한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 관계보다는 모든 네. 분들과 한동훈 후보가 관계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나경원 후보가 괜히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가 자꾸만 왜 이재명 구속영장 못 받아냈냐. 근데 우리 요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우리 헌법 103조 보면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유창훈도 법관 아닙니까? 유창훈이 독립하여 심판한 결과가 구속영장 기각이에요. 근데 그걸 왜 법무부 장관 보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부당한 공사를 계속 하다가 한동 후보가 이제 약간 인내심의 한계도 도달하고 그리고 이런 예시를 들고 법무부 장관에게 자꾸만 그런 거 요구하면 안 된다는 예시를 들기 위해서 이제 하다가 이 공소 그 취소 청탁 부탁하지 않았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사과한 거예요. 깔끔하게. 사과를 했으면 거기서 딱 그냥 수용하고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하고 끝내면 될 건데 어저께 또 그걸 들고 와고 그러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그냥 뭐 누구에 치우치고 이게 아니라 법률가로서 얘기하는 건데 법적으로는 한동훈 후보의 말이 다 맞아요. 근데 정치 영역에서는 저도 공소 취소 얘기는 안 꺼내는 게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그거는 상대방이 아무리 막무가내로 네거티브를 하더라도 아 그거는 얘기 안 꺼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깔끔하게 사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잘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플러스 마이너스 상으로는 그래도 나경원 후보가 조금 동정 여론이라도 조금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다가 예. 토론에서 본인이 얘기를 꺼내가지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아 이거는 나경원 후보가 자기가 그냥 지나갔으면 조금이나마 유리했을 걸 그렇죠.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구나. 예. 얘기를 꺼낼수록 본인이 수렁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을 왜 못할까? 지금 이제 제가 느끼는 건 딱 한 줄이에요. 네. 그냥 국민 여론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청탁한 사람이 성질 내고 청탁 거절해 준 사람이 사과하는 게 이게 맞냐? 이거거든요. 이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아 그래도 이거 뭐 그 얘기까지 꺼낼 거 있었나라는 얘기가 싹 사라지고 이제는 맞고 틀리고 얘기로 이제 다시 갔어요. 그래서 네. 나경원 후보는 실점이 많다. 처음에는 약간 그런 느낌은 있었거든요. 막 뭐 운동선수 뭐 이런 사람들 건장한 사람들 네. 거리 지나다닐 때 동네 이제 건달들이 괜히 시비 거는 경우 있어요. 야, 때려봐 막 이래가지고 그래도 나는 맞아요. 설마 뭐 이랬는데 진짜 그것 때문에 못 견디겠어 한 대 때리면 그 건달 진짜 죽어요. 근데 네. 한동훈 후보도 정말 욱하는 마음에 뭐 그런 느낌으로 진행됐던 거를 그래도 잘 수습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정도에서 싸움이 말려졌으면 건달도 정신 차리고 가야 되는데 자꾸 다시 댐비면 자기 손해예요. 아니 그 어제 그 의원들 단톡방에서 난리가 났는데 네. 이게 이제 막판 뒤집기에 이 막판 뒤집기 이제 마지막 찬스다. 라스트 찬스다 하고요. 네. 이른바 그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적인 뭐 그 의원들이 총궐기를 한 거예요. 총궐기를 해가지고 이랬던데 정말 이거는 참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까지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면서 이 TV 토론은 이렇게 끝났는데 자 이제